사람이 죽기 전에 몸이 가장 먼저 보내는 경고가 어디에 남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 가슴 통증이나 극심한 통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수없이 본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체중이 빠지기 전부터 이미 변색이 변하고 있었고, 어떤 분은 피부가 노래지기 훨씬 전부터 화장실에서 위험 신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물을 내려버립니다. 더럽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설마 큰 병이겠냐는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몇 초의 무관심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특히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거나 평소 소화가 약한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채널을 구독해 두시고, 가족 건강까지 함께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오늘은 의사들이 가장 위험하게 보는 변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신호는 실제 응급 상황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년과 노년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큰 병은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아주 조용하게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췌장 질환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암이라고 하면 어디가 심하게 아프거나 극심한 피로가 먼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췌장은 몸 안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도 특별한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71살의 한 남성 환자분은 병원에 오기 전까지 본인이 건강하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술도 예전보다 줄였고 등산도 꾸준히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이 자꾸 물에 뜨고 색이 점점 흐려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겼고, 시간이 흐르면서 증상은 더 뚜렷해졌지만 병원을 찾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족이 얼굴빛이 이상하다고 말했고, 거울을 보니 눈동자 주변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췌장 머리 부분에 생긴 암이 담도를 막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왔어야 했는데 그냥 늙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반대로 아주 다른 결과를 얻은 분도 계셨습니다. 66살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어느 날 변색이 평소보다 유난히 연하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픈 건 없었지만 찜찜한 느낌이 계속 들었고 결국 병원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의 담도 이상과 췌장 주변 염증이 발견됐고 빠르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차이는 몸의 신호를 흘려들었느냐 아니면 바로 움직였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대변은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라 몸속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말입니다. 음식이 위를 지나고 장을 통과하는 동안 간, 담도, 췌장의 상태가 모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췌장은 말없이 병이 진행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변 상태를 관찰하는 습관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조기에 발견된 환자분들 상당수는 이상한 변이 계속 나와서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늦게 발견된 분들은 대부분 설마 그게 병신호일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차이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보게 되는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밝은 붉은색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휴지에 선명한 피가 묻어나오거나 변 가장자리에 붉은 흔적이 보이면 대부분 깜짝 놀랍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암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의외로 치질이나 항문 열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변비가 심하거나 오래 힘을 주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항문 주변 혈관이 쉽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색이 맑고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출혈 위치가 바깥쪽에 가까울수록 피가 공기와 접촉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색이 밝게 유지됩니다. 이런 경우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좋아지는 일이 많습니다. 물 섭취를 늘리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고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강조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피가 계속 반복되거나 색이 점점 탁해지고 점액 같은 끈적한 물질이 함께 나온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체중 감소나 복통까지 동반된다면 더 늦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몸속 장기에서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바로 아주 딱딱하고 잘게 끊어지는 변입니다. 흔히 토끼똥 같다고 표현하는 형태죠. 대부분은 물을 덜 마셨거나 야채를 적게 먹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며칠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물을 마시고 식사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몇 주 동안 계속 그런 변이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췌장의 기능 저하와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췌장은 음식 속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드는 기관인데 기능이 약해지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채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대장은 남은 수분을 과하게 흡수하게 되고 결국 변은 단단하고 건조한 형태로 굳어버립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분은 몇 달 동안 계속 심한 변비처럼 느껴지는 증상을 겪고 계셨습니다.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 먹으며 버텼지만 점점 식욕이 떨어지고 속이 더부룩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검사에서 췌장 주변 만성염증과 소화 효소 부족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단계 전에 발견했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되지 않는 심한 변 상태 변화가 오래 지속될 때는 절대로 단순 노화라고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변화는 훨씬 더 위험한 경우입니다. 바로 검은색 변입니다. 어떤 분들은 짜장면 같은 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타르처럼 끈적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을 보고도 며칠 그냥 지켜봅니다. 검은 깨를 먹어서 그런가? 철분제를 먹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특정 음식과 약 때문에 일시적으로 색이 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검은 변이 나온다면 상부 소화기관 출혈을 의심해야 합니다. 식도, 위, 십이지장 같은 부위에서 피가 새고 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은 원래 붉은색이지만 위산과 만나면 색이 점점 검게 변합니다. 그렇게 변한 혈액이 장을 지나 배출되면 새까만 변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래 진통제를 복용한 분들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런 약은 위벽을 손상시키고 출혈성 궤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검은 변이 나올 정도라면 이미 상당한 양의 출혈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70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며칠 동안 검은 변이 나오는데도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빈혈 수치가 심하게 떨어져 있었고 어지럼증까지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위장 출혈이 꽤 진행된 상태였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들이 검은 변 이야기를 들으면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색깔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실제 출혈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증상은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단순 소화 문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바로 변기에 기름막이 남는 지방변입니다. 물을 여러 번 내려도 미끄러운 기름기가 남아있고 냄새가 유난히 심하며 변이 물 위에 둥둥 뜨는 현상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은 전날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삼겹살이나 튀김을 많이 먹은 다음 날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계속 같은 증상이 반복되고 특별히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변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췌장이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리파제라는 지방 분해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 속 지방이 분해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변기 물 위에 번들거리는 막이 생기고 악취도 훨씬 심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68살의 한 환자분은
가족들이 먼저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사용 후 냄새가 너무 심하고 물을 내려도 기름 자국이 계속 남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장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유산균과 소화제만 계속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체중이 빠지고 기운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병원 검사를 했고 췌장머리 부분에서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전이가 심해지기 전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어도 수술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그 환자분이 했던 말을 아직 기억합니다. 변이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설마 췌장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몸이 보내는 경고를 대부분 소화 문제나 나이 탓으로 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가장 긴장하는 변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회색이나 흰색에 가까운 탈색 변입니다. 정상적인 대변은 담즙 때문에 황갈색을 뗍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담도를 지나 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변의 색을 입히는 것이죠. 그런데 변이 잿빛처럼 흐리거나 거의 흰색처럼 보인다는 건 담즙이 장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담도가 막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췌장 머리 부분에 생긴 암은 바로 옆을 지나가는 담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70대 초반의 한 여성 환자분은 처음에는 단순히 변색이 연해졌다고만 느꼈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통증도 없었고 식사도 잘하셨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죠. 그런데 며칠 뒤부터 소변색이 콜라처럼 짙어지고 얼굴빛까지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이상하다고 해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담도가 거의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췌장 주변 종양이었습니다. 그분은 진료실에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변색이 달라진 걸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몸의 변화를 병이 아니라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색변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담즙 흐름 자체가 차단되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특히 황달과 함께 나타난다면 시간을 미루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며칠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바로 큰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췌장 질환은 통증보다 변이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배가 심하게 아프고 체중이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다면 이미 병이 꽤 진행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단 몇 초라도 변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밝은 피가 반복되는지, 검게 변하는지, 기름기가 남는지, 색이 회색처럼 옅어지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몸 상태를 훨씬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변화가 반복된다면 혼자 인터넷 검색만 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변 사진을 찍어두고 병원에 가져가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의사에게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색 변이나 검은 변처럼 위험한 신호는 지체 없이 검사받아야 합니다. 췌장 질환은 조기 발견 여부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 초기에 발견된 환자와 늦게 발견된 환자의 치료 가능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결국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가 생명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평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특별한 보약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입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는 것처럼 하루 만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이 오래 쌓이면 췌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염증 환경을 완화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권하는 음식 중 하나는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이런 채소에는 설포라판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특히 기름진 식사를 자주 하는 분이나 가족 중 췌장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은 이런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볶거나 강한 불에 익히면 좋은 성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가장 좋은 건
살짝 찌거나 데쳐 먹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매일 저녁 식사에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조금씩 추가한 뒤 속 더부룩함이 줄고 식후 피로감이 덜해졌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식품은 마늘과 양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생마늘을 과하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약하거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살짝 익혀 먹는 겁니다. 마늘을 찌거나 양파를 볶으면 자극은 줄어들고 유익한 성분은 비교적 유지됩니다.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항화합물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계속 급격히 오르면 췌장은 인슐린을 과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단 음식과 늦은 야식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밤늦게 기름진 안주와 술을 반복하는 생활은 췌장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만성 췌장염 환자분들 상당수가 오랜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계속 참아주지만 어느 순간 한계를 넘으면 급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강황입니다. 강황 속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먹는다고 병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 식단에 소량씩 꾸준히 활용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후추와 함께 먹는 방법이 자주 사용됩니다. 실제로 따뜻한 음식이나 국에 강황을 아주 조금 넣어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특별한 한 가지 음식으로 건강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몸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흡연은 췌장암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반복되는 과음은 췌장 조직에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또 하나가 바로 무심함입니다. 몸은 늘 작은 신호를 보내는데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겁이 난다는 이유로 계속 미룹니다. 하지만 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췌장 질환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화장실에서 물 내리기 전 몇 초만이라도 변 상태를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짧은 습관이 몸 상태를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변 상태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밝은 피가 반복되는 경우, 이유 없이 계속 딱딱한 변이 이어지는 경우, 검은 타르 같은 변이 나오는 경우, 기름막이 남는 지방변, 그리고 회색이나 흰색처럼 색이 사라진 변까지 모두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2가지는 췌장과 담도 이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십시오. 괜찮겠지 하고 미루는 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 가까운 지인들과 꼭 함께 나눠주세요. 실제로 이런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병원을 찾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